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총각이 이웃에 사는 여인을 사모하였다. 그런데 그 여인도 은근히 바라고 있던 터라 어느 날 남편이 멀리 나가게 된 틈을 타서 두 사람은 몰래 그 짓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인은 그 자취가 탈로 날까봐 두려워 관가에다가 총각이 자신을 덮쳐 욕을 보였다고 고소하였다. 이에 사또가 그 여인에게 물었다. 총각이 비록 범하려 하였다곤 하지만 너는 어찌하여 이에 순순히 따랐는고? 하고 사또가 묻자 그 여인이 답하길. 저 총각이 쇳내를 덮칠 적에 한 손으로 저희 두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저희 입을 막고 또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물건을 집어넣으니 저와 같이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겠사옵니까? 그러자 사또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곧 크게 노하여 말했다. 아니 세상에 손이 세 개나 달린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인고? 바른 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너는 무고의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여인이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실은 저의 손을 잡고 입을 막은 손은 분명히 저 총각의 손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빳빳한 것이 그곳에 닿기만 하면 저절로 문이 열리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동네에 한바탕 잔치가 벌어졌다. 술들이 거나하게 돌아가자 술기운에 도취된 일행들은 거리낌 없이 여자 얘기를 술안주감으로 올렸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그 중에서도 그 일대의 남봉꾼으로 소문난 머슴사는 칠봉이라는 사내의 입심이 무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보시게 칠봉이, 자네가 한 번 더 이야기해보시게. 칠봉이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 소시적에 여러 계집을 다루어 봤는데 말이야. 그런데 임 서방네 여편네처럼 착착 달라붙는 재미를 가진 계집은 일찍이 본 적이 없소이다. 오호, 그렇구만. 거기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그 뒤가 문제였는데 마침 그 자리에는 당사자 격인 임서방이 와 있었던 것이다. 아차차, 이거 큰일 났구먼.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칠봉이는 아뿔싸 하고 뒤통수를 쳤으나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잔치 분위기가 어느 정도 파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자신의 공연한 말 한마디로 쩔쩔매던 칠봉이는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해볼 요량으로 임서방을 붙잡고 말했다. 이보게, 내가 아까 짓거린 말을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말게나. 그저 취중 농담으로 짓거린 것에 불과하니까 말일세. 칠봉이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있던 임서방은 그 말을 듣자 안심이 되는 듯하였다. 그럼 그렇지. 자네 농담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좀 하시게. 그렇게 임서방이 한시름 놓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때 칠봉이가 그를 좀 더 안심시킬 요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다. 이건 정말 거짓 하나 보태지 않은 사실인데 말이야. 부디 안심하게나. 실은 자네 여편네에 그것도 다른 여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네. 머슴사는 홍서방이 저작거리에서 오랜만에 친구 칠복이를 만났다. 그런데 칠복이가 어두운 표정으로 괴로운 듯 보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홍서방이 칠복이에게 물었다. 이복의 칠복이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가? 그러자 칠복이가 신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요즘에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퍼마셔서 그런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속도 안 좋고 그렇구먼. 홍서방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혀를 찼다. 알만하군. 알만해. 사실은 나도 한두 번씩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말이야. 그래, 그렇군. 그런데 자네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그러자 홍서방이 씩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하긴 난 그럴 때마다 말이야. 아내와 한바탕 그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도 두통이고 뭐고 싹 다 사라진다니까. 그래, 그거 정말 신기하구먼 그려. 칠복이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그러니까 자네도 어디 한번 해보게나. 정말 두통이고 뭐고 싹 다 사라진다니까. 알겠네, 알겠어. 내 머리가 너무 아픈 것이 무슨 짓이라도 당장 해야 하겠구먼.
그 말을 들은 칠복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른 다음 칠복이가 휘파람을 불며 홍서방 앞에 다시 나타났다. 홍서방이 칠복이에게 물었다. 자네 잠깐 사이에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그려. 그래 어떤가?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하니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군. 그렇지? 그 말에 칠복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놀랐네 그려. 감쪽같이 두통이 나아버렸다니까. 그런데 말이야, 자네 집 언제 옆으로 이사했나? 자네 집 찾는데 애 좀 먹었네 그려. 옛날 어떤 나그네가 여행을 하던 도중 길을 잃게 되었다.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었는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나그네가 그렇게 길을 헤매다가 간신히 어떤 외딴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다. 아니 이런 외딴 곳에 이런 집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지친 나그네는 급히 그 집으로 달려가 대문을 두드렸다. 여보시오, 아무도 안 계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없겠소? 그러자 잠시 후 조심스레 대문이 열리면서 젊고 청조한 여인이 고개를 내미는 것이었다. 나그네는 미모의 여인을 보고 속으로 탄성을 질렀다. 아니 이런 외딴 곳에 이런 미모의 여인이 있다니. 나그네가 여인에게 말했다. 부인, 죄송하지만 지나가는 나그네이온데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서 그러는데 하룻밤만 신세를 좀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사정은 딱 하나.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집에는 아무도 없어서 묵을 수 없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나그네가 다시 한번 간청했다. 아니 부인, 아무도 없다니요. 지금 부인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인이 다시 말했다. 아니, 저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오라. 지금 집에 남정네가 한 분도 안 계시단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나그네는 넉살 좋은 웃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하하, 그 점이라면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바로 남자 아닙니까? 먼 곳에 있는 애인을 찾아 길을 떠난 어느 청년과 일찍이 남편을 잃고 청산과부가 된 어떤 여인이 우연히 만나 길동무가 되었다. 어느덧 두 사람의 발길은 사람들의 마을로부터 멀어져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막 산허리를 돌았을 즈음에 문득 과부가 말을 걸어왔다. 이봐요, 총각. 이렇게 인적도 없는 산속에서 만약 총각의 엉뚱한 마음이라도 먹는다면 그땐 난 어떡하지? 청년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안심하세요, 아주머니. 전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과부가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여긴 우리 두 사람뿐이잖아. 게다가 사방으로 잔디가 푹신한 요처럼 깔려있고 이러니 총각의 말을 어떻게 고지고대로 믿겠어? 글쎄, 걱정 붙들어 매시라니까요. 저한테는 이미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이고요. 그렇긴 해도 남자가 잠시 자기 애인을 잊을 수도 있는 일. 사내란 것이 원래 애정 없는 동물적인 본능만으로도 여자를 취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 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니 지금 막 가슴이 떨려오고. 참나, 아주머니도 걱정도 팔자십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한다면 재빨리 도망을 치거나 큰 소리로 사람을 부르면 될 것 아니겠소. 청년은 이제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과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소리를 지른다고 누가 쫓아오겠어? 이런 산중에. 게다가 난 아녀자의 몸이라 도망친다고 해도 금방 붙잡힐 테고. 총각은 날 풀숲에 쓰러뜨릴 것이고 저항을 한다고 해도 난 도저히 당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러면 총각은 곧 무지막지하게 내 속옷을 벗겨낼 테고. 아이,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지? 게다가 그런 와중에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된다면 난 정말... 청년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화가 치민 나머지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다.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애 낳아서 혼자 잘 키우면 되는 거지.
얼굴 반반한 어떤 계집이 새 서방을 두고 지냈다. 그런데 꼬리가 길다 보니 종국에는 남편에게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어느 날 남편이 작정하고는 일부러 먼 곳에 볼 일이 있어가는 체하고서 집을 나와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사내 녀석 하나가 살금살금 자기 집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부인 보고 싶었어. 어서 거시기 합시다. 남편이 놈을 붙잡으려고 잠시 기다렸다가 뒤쫓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빨리 문 열어. 문이 왜 잠겼어? 이거 큰일이 났구먼. 이를 어쩐단 말이오. 잠시 뜸을 들인 후 안에서 아내가 말했다. 누구시여? 나다. 내 서방. 빨리 문 안 열어? 에구, 문짝 다 부숴주겠네. 혼자 있기 겁이 나서 문을 걸어 놓았더니만. 헛소리 말고 어서 문 열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무엇보다도 새 서방 피신시키는 일이 다급했는데 문득 윗목에 접어놓은 쌀자루가 눈에 띄었다. 저기 쌀자루 안에 들어가 숨으시오. 그렇게 급한 대로 새 서방더러 쌀자루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방으로 들이닥친 남편은 곧 방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 윗목에 전에 못 보던 쌀자루가 눈에 띄었다. 남편이 발로 쌀자루를 툭툭 차면서 말했다. 이건 뭐야? 못 보던 건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자 안에 들어있던 놈이 어찌나 겁을 집어먹었던지 화통 삶아먹은 소리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난 쌀이요, 쌀. 옛날 어느 고을에 약간 어리숙한 머슴이 살고 있었다. 이 머슴이 하루는 마을 의원을 찾아가서 어려운 청이 있다면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저기 의원 날이. 오 그래 칠삼이 자네 무슨 일로 왔는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 망설이지 말고 속 시원히 한번 말해보게. 실은 제 처랑 밤에 그 일을 치를 때 말인데요. 이놈의 여편네가 운후에 극치 일을 만하면 큰 소리와 함께 냄새가 지독한 방귀를 뀌는 버릇이 있어서 계속할 마음이 뚝 떨어지게 만듭니다. 머슴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러는데 마누라의 이 안 좋은 버릇을 고칠 만한 무슨 좋은 약이나 비방이 없을까 싶어서요. 거참 별 희한한 버릇이 다 있구만 그래. 의원이 듣고 보니 희귀한 버릇임에 틀림없었으나 딱히 다스릴 수 있는 처방을 알 수가 없었다. 고민 끝에 의원은 그 머슴의 부인을 불러들여 간단히 충고를 해주기로 하였다. 그렇게 해서 머슴의 부인이 의원을 찾아왔다. 이보시오 부인, 부부의 돈은 하늘이 점지해 주신 신성한 것이오. 그런데 어찌 그런 심한 장난을 친단 말이오. 이제부터는 그 가치 실없는 장난을 삼가야 하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소? 그러자 머슴의 안 사람은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의원님, 실은 제 남편의 그것이 어찌나 뜨거운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마도 제 심정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것이 불덩이 같아서 바람이라도 일개해서 식혀야만 해요. 안 그러면 제 엉덩이에 불이 날 지경인데요.